저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국보를 하나 볼 텐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이 국보를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는 우리나라 국보 86호인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그 조각이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탑이 왜 여기 박물관 내부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예전에 경복궁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상하거나 어색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탑 뒤로 근장전이 보이네요. 크고 화려한 탑이 경관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점이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탑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궁궐에 탑이 있네요.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이고요. 조선은 유교 국가죠. 불교를 억제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저 사진처럼 궁궐 마당에 저렇게 큰 탑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천사 10층 석탑은 경복궁에 전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전시되어 있고요. 왜 경복궁에 설치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의 험난하고 기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탑은 경천사에 있던 탑입니다. 경천사는 고려 수도 개성에 있는 큰 절인데요. 이 탑도 고려시대 충무광 때 경천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1902년에 우리나라 전역에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일본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경천사 10층 석탑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1907년 순종 결혼식에 일본 특사로 참석했던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가 개성 경천사터에 있던 이 석탑을 일본으로 무단 반출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베델과 헐버트 등이 국내외 신문에 기고하는 등 반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되자 1918년에 우리나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체 과정을 2번이나 겪고 이동을 하면서 많이 훼손되어 경복궁에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총독부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후 1960년에 경복궁 내에 전통공예관 앞에 시멘트를 이용해 복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국보 제86호로 지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 탑의 재료가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산성비에 아주 약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해체되어 보존 처리되고요.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역사의 길에 복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서 일본으로, 경복궁으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다시는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볼 수 없을 뻔한 거죠. 다행히 이렇게 이 자리에 복원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의 밀반출 소식을 듣고 반환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외국인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바로 헐버트와 베델입니다. 선교사 헐버트는 석탑 반출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개성으로 달려가서 현장의 석탑 파편 등 증거물을 채집하고 인근 주민 열댓 명을 만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는 영국 언론인 베델이 발행하던 대한매일신보에 석탑 약탈 기사를 보도합니다. 기사를 본 일본이 발뺌을 하자 헐버트는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 크로니클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후 미국 뉴욕 포스트 등 해외 신문에도 기사가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일본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게 되고 결국 일본은 1918년에 반환을 하는데요. 이 탑은 12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또 제자리에 있지 못한 또 하나의 문화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속 문화재를 보고 이상하거나 어색한 점은 무엇일까요?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돌의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점이 어색할까요? 네, 비석의 몸에 해당하는 비신이 사라졌습니다. 뒤에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비석의 모양이 불완전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이 비석과 관련된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소실된 줄 알았던 문화재인 연복사탑 중창비가 10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거북이 등 주위를 수놓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 비석 상단은 여러 마리의 용이 휘감고 있습니다. 바로 밑 세모꼴의 몸체에는 연복사탑 중창직이라는 글씨가 확인됩니다. 1394년 조선태조 이성계가 개성에 있는 연복사 5층 불탑의 건립 내력을 담아 만든 비석, 연복사탑 중창비입니다. 지금은 중앙을 바치던 몸체가 소실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보물 387호, 회암사 성곽 왕사비와 비교하면 원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수뿐만이 아니라 기부까지도 중국 석비 양식이 수용된 것은 이 연복사탑 중창비가 가장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비석은 지난 1910년 일본인 세키노 타다시의 사진에 찍힌 이후 최근까지 100여 년간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석은 용산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 비석의 가치를 눈치챈 사람은 학자도 공무원도 아닌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다가 여기 특이한 석조물이 있구나 해서 언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날을 잡아서 한번 왔어. 서울시는 이 비석이 조선 초기 새로운 조형예술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뉴스 잘 보셨나요? 이 비석은 한동안 학계에서 소재 불명으로 알려졌었고 2012년 우연히 길을 가다 이 비석을 발견한 시민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발견한 이 비석이 있던 곳은 용산역 근처에 있는 철도회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철도회관 마당에 이 비석이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연복사탑 중창비가 어떤 문화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이름을 풀어보면 연복사라는 절에 있는 탑을 다시 세우게 되어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란 뜻입니다. 연복사라는 절은 어떤 절일까요? 고려 초기부터 수도 개성에 있던 1000여 칸이 넘는 대규모 절이었습니다. 이 절에 200척이 넘는 5층 목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없어진 이 목탑을 고려 말에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과정을 기록한 중창비를 세우게 됩니다.
즉, 이 비석은 서울에 있을 것이 아니고 개성 연복사라는 절터에 있어야 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역 근처 철도회관에 있습니다. 왜 현재 용산 철도회관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복사탑 중창비가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역과 맞물려 있고 개성역과도 상당히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경의선 부설과 관련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일본인이 찍은 사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용산에 있던 철도 구락부 구역으로 이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산은 어떤 곳이었나요? 개항 이후 용산의 300만 평 땅을 헐값으로 요구한 일본은 마을과 수많은 무덤들을 갈아엎고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철도를 놓아 용산을 대륙 침탈의 중심기지로 삼았습니다. 이외에 군대와 철도 관련된 수많은 일본인들이 용산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낸다는 명목으로 주변의 문화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도굴되고 불법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불법, 부당하게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 찾도록 환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교류, 정당한 거래 등 적법, 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못한 연복사탑 중창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원래 있던 개성 연복사로 보낸다? 아니면 지금 현재 철도회관 마당에 그대로 둔다? 아니면 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리에 있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